네,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자마자 나온 취소 소식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장철은 교수와 함께 이와 관련돼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게 정말 순탄치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는데 일단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명시적인 이유는 최근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밝혔던 네. 그 담화와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기존에 일전에 발표했던 담화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가안보 부장관이 얘기했던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내용을 언급을 했었고요. 네. 최선희 외무성 부상 역시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또다시 언급했던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연기나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북한이 극도로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공개 서한을 통해서 밝힌 것이 이제 명시적인 이유가 되겠고요.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 상원에 출석해서 밝힌 이유들로는 추가적인 이유로는 북한과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실무 접촉을 계속 실무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네네. 이번 며칠 동안 북한에서 전혀 응답이 없었다. 그래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하지만 이렇게 취소는 한다고는 했지만 이 서한 말미에 보면 이 가장 중요한 회담과 관련해 마음을 바꾸게 된다면 부디 주저 말고 전화하거나 편지해주길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봐도 될까요? 예,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6월 12일로 예정됐던 북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위대한 외교적인 업적이고 성과라고 판단을 하고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번 회담이 취소됐다. 그러니까 6월 12일 회담은 일단 취소된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런 취소의 책임 문제에서 네. 조금 자유롭고 북한 쪽에 책임을 넘기는 측면에서 아마 공개 서한을 통해서 북한의 최근 반응이나 최근 내놨던 담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여지는 남아있다. 대화가 재개될 여지는 남아있고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질 수 있고 그런 점들에서 책임을 북한 쪽에 공을 넘기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여지를 남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시기도 했지만 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며칠간 두 개 연락을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북한에서는 이를 연락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대답을 직접 하지 않은 건지 그 이유를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연기가 돼서 한미연합 공군 훈련 때문에 네네. 남북 고위급 회담 연기를 시작으로 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조금 주춤거리고 안 좋아지는 모양새로 치달았는데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실무 협의를 계속 이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네. 그런 이유 한미연합 군사훈련, 한미연합 공군훈련 같은 경우에는 맥선다우 훈련 같은 경우에는 한국군만 실시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미국과 같이 해서 공군이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한국 쪽에 대해서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회담을 열기로 했던 당일날 아침에야 취소를 통보를 했었고 네. 그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도 계속해서 리비아식 해법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니까 실무 협의도 최근 며칠 동안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실무 협의가 최근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이와 더불어서 이 최선희 부상이 미국에 이렇게 약간 막말을 퍼부은 것이 또 원인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면의 가장 큰 문제 바로 비핵화 방식에 있어서 북 간 차이가 있었던 거거든요. 북한이 미국의 그런 트럼프식 해법을 들고 나왔음에도 북한이 조금은 이렇게 태도를 변하지 않은 것, 그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북한이 원하는 것과 미국이 원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CVID나 혹은 PVID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고 포괄적이고
뭐 그런 비핵화를 원하는 것이고 그 반면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자신이 북한의 체제를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해줄 수 있느냐를 요구했던 것인데 그 꼭 비핵화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VID와 관련해서는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 남북 정상이 합의함으로써 북한이 이제 직접적인 김정은 위원장의 그 구두 발언을 통해서 그리고 합의문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천명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 CVID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반면에 이제 미국이 북한에 어느 정도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어느 수준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북미 간의 실무적인 협의나 폼페이오 방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긴 했지만 CVID 혹은 PVID처럼 명시적으로 어떻게 해주겠다, 미국이 어떤 보상 혹은 대가를 제공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온 얘기는 없었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비핵화에 대한 양쪽의 입장 차이도 물론 크지만 비핵화뿐만 아니고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뭐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저희가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의 이유로 명시한 것이 최선희 외무성 부산의 발언을 조금 언급해 주셨는데 뭐 펜스 미국 부통령에 대해서 얼뜨기라고 조금 심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최선희라는 이 인물이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입지를 가진 인물입니까?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같은 경우에는 북한 외무성에서 전통적인 미국 협상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과거에 6자회담의 실무 지원 인력으로 참여했던 경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핵 문제와 미국 대미 관계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다뤄왔고요. 최근에는 그 외무성 그 북미 국장에서 부상으로 승진을 하면서 네. 그 북한의 대미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쪽을 다 책임지는 실무적인 역할을 책임지는 그런 인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또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북한과 미국이 체제 보장 안전의 그 정도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도 이번 회담의 결렬 원인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북한은 어느 정도를 원한 것일까요? 아마도 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두 번째 방북하고 나서 북한이 원하는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다라고 몇 가지를 밝힌 게 있는데 경제적인 지원이나 혹은 뭐 미국의 대북 투자나 이런 것들도 요청을 하겠지만 네. 그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일단 그 경제적인 지원이나 대가 같은 것들은 차후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하면 그것들의 핵무기를 내려놓을 만큼의 체제 안전을 미국이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평화협정도 될 수 있고 종전선언만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고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와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북미 관계 정상화가 아무래도 가장 핵심적인 사안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북한과 미국 측에 원하는 게 너무 달라서 조율이 좀 쉽지 않아서 북미 회담이 조금 더 주목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북미 회담이 다 취소가 됐고요. 북한도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까요? 무력 도발이나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은 이제 더 이상 실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핵과 관련된 그 무엇보다는 미사일과 관련된 어떠한 도발적인 행동들을 보일 가능성도 언급하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전격적으로 언급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북한이 원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김정은 시대까지도 그렇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조금 빨라지고 신속해지긴 했지만 반응을 즉각 내놓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라고 하면서도 재개될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북한이 명시적으로 같이 맞대응하는 형식의 무슨 취소 성명이나 담화나 이런 거를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당장 발표하기보다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렇게 취소를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남아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할 것 같고요. 당장 주말에는 아마 그냥 아무런 반응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원도 철도를 그대로 시찰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무력 도발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원산 쪽에서 미사일 발사를 했던 적들이 있기 때문에 뭐 미사일과 관련된
조치들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무력 도발 가능성은 사실 전체 판 자체를 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북미 관계 개선에서 난관이 조성됐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만약에 그 북한이 이제 4.27 정상회담이나 이런 전반적인 기류를 본다면 북한 입장에선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카드를 찾으려고 할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북한이 남쪽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제스처나 남북 관계가 다시 조금 진전되는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북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어제 북한은 예정대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앞서서 뭐 관련 폐기 행사 관련 사진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아직은 북미 회담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만약에 나중에 이루어진다면 북한이 이만큼 이게 진전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를 무기로 미국에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그러면 북미 회담 타결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게 아닐까요? 아무래도 북한이 그 핵실험장 폐기를 했던 거는 내외적으로 다 공언을 했던 거기 때문에 네. 미국을 향해서만 그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진행을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북미 협상에서 북한의 협상력이 좀 올라간 핵실험장 폐기를 통해서 협상력이 좀 증대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외교적이나 혹은 뭐 군사적인 물리적인 강공을 편다 이렇게까지 나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협상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그 미국의 입장 변화나 이런 것들을 유도하고 지켜보는 차원에서 조금은 이렇게 수위 조절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간밤에 이 북미 정상회담 긴급 취소를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NSC 긴급 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사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면 당혹스럽다라고 말을 한 것을 보면 이런 사전 통보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요. 한미 간의 공조가 잘 되고 조율이 아무리 잘 돼도 양쪽이 얘기할 게 있는 거고 얘기하지 않을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취소 선언을 한 거고 그 이틀 전에 한국 시간으로 이틀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미국을 방문해서 네.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정상회담하고 돌아온 지 하루 만에 지금 네. 그런 그 좀 좋지 않은 소식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그 아마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뭐 눈치를 채려면 챌 수도 있었겠지만 뭐 왜 그런 눈치도 채지 못했느냐라고 비판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미국이 확실하게 입장을 정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입장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한국 쪽에 통보해 줄 정도로 자기 미국 쪽 입장이 확실하게 정리됐던 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당혹스러울 만한 게 한미 회담을 할 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99.9% 열릴 것이다 이렇게 거의 확신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앞으로의 조금 중재자 역할로서의 더 고난이 예상됩니다. 어떤 식으로 좀 풀어가야 될까요? 예, 지금까지는 굉장히 우리 정부가 굉장히 잘해온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북한의 신년사를 계기로 평창 올림픽, 뭐 특사단 교환, 네. 그다음에 그 한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사실 한반도의 봄이라고 할 수 있는 국면을 만들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반도의 봄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처음으로 브레이크가 제대로 걸린 네.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뭐 앵커분께서는 난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난관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뚫고 나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이나 아니면 역량이나 혹은 자임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힘들고 어렵기는 하겠지만 제대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은 취소가 됐지만 앞으로 언제든 아니면 어떻게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열리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한반도의 봄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그에 대한 뭐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그런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더욱 이렇게 공고해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하기 어려운 거야라고 치부해버리고 나가려고 한다면 굉장히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이나 역할보다 더 많은 노력과 역할을 해서 이 국면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 많은 구상이 있겠지만 북한과 어쨌든 접촉을 해야 된다는 면도 있기 때문에 남북 간 한 라인이 설치돼 있는 만큼 이거를 좀 이용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한 라인에 연결이 됐었고 첫 통화가 남북 정상회담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특사단이 발표를 했었는데 네. 남북 정상회담 전에 양쪽 정상 간 한 라인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양쪽 정상이 통화할 만한 마땅한 소재가 없어서 서로 먼저 전화를 하기가 그랬다라고 네네. 했었는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일단은 6월 12일 날 개최되는 게 취소가 됐기 때문에 네. 남북 정상이 직접적으로 통화해서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소재는 충분히 생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양쪽 정상이 이제 한 라인을 통해서 직접 통화할 때는 어느 정도의 이제 성과나 혹은 뭐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화 걸어서 왜 그거 취소됐냐 안타깝다 이런 얘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에 앞서서 분명히 물밑이나 아니면 뭐 수면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분명히 양쪽 간에 치밀하게 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있은 다음에 양쪽 정상 간 통화가 이루어져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나 이런 데서 일단 걸림돌이 생긴 거고 남북 관계도 일단은 장애가 생겼던 거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 한반도 정세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북한도 한국의 카드가 매우 중요하고 한국에게 있어서도 미국을 설득하는 동시에 북한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남북 관계를 어떻게 진전시켜 나가느냐가 북미 관계까지 같이 추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미국이 하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한 당일날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폐기도 잘 믿지 못하겠다 이런 방증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서 밝혔던 것처럼 그런 이유 외에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 상원에서 밝혔던 추가적인 이유 외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반적인 정황이나 상황까지 끌어다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저는 옳은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시점상 타이밍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긋난다면 어긋나고 잘 맞았다면 잘 맞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실험장 폐기 행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대외적으로도 공언을 했었지만 내부적으로도 밝힌 사안들이고 그렇다면 그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예고했던 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 대해서 약속했던 것들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핵실험장 폐기 행사는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관련된 조치들의 첫 단계로서 진행을 한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번부터 제기해왔던 중국 배후론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회담 취소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중국 측이 북한에 어떤 얘기를 했길래 북한이 이렇게 강경한 태도로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됐을까요? 중국 측이 북한에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후해서 중국에 두 차례나 가서 두 번째 중국 방문, 다롄 방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가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북한이 이제 한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플레이어 중에서 북한 편 들어주는 사람은 한국은 이제 북한 편이기도 하지만 미국 편이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한 난처한 입장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확실하게 한국은 북한 편이야 이렇게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거고 아무래도 기존에 북한이 계속해왔던 도발이나 도발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북중 관계가 좀 소원했던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좀 풀려나가는 가운데서 중국의 역할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두 차례나 방북을 해서 지원이나 외교적인 지원이나
그런 것들을 요청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그리고 북한이 얘기하는 입장이 충분히 타당하다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재확인을 했을 거고 이제 미중 간에도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사안들도 많지만 그 미중 간에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미국의 이해를 구하거나 하는 그런 식의 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이제 한국과 함께 이 북미 관계나 한반도 정세를 풀어가는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중국은 북한 편을 들어주는 식의 얘기를 계속하니까 네. 미중 간에는 다른 사안들도 많지만 이 사안과 관련해서도 좀 이렇게 갈등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앞서 남북 합라인 연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이 남북 또 북미 간 물밑 접촉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북한과 미국 어느 점에서 한 발씩 양보를 해야 조금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어제 저녁에 취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뭐 양쪽 다 이제 당분간은 짧게는 며칠이 걸릴 거고요. 더 길게 간다면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는데 네. 그 사이에는 양쪽의 입장 변화나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타진하기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밑에서 서로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는지를 다시 조율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바꾸거나 아니면 과거에 했던 말들을 뒤집어 엎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미국 역시 북한에 대해서 얘기했던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과 협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완전히 되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양쪽이 접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앞으로 물밑 협상이나 물밑 논의나 혹은 북미 관계 같은 경우에는 뉴욕 채널이 아직까지는 살아있고 그것들이 활발하게 가동이 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접점을 더 찾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 배경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장철훈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